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밤바다 등 여수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숙박과 음식비, 그리고 서비스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올 8월까지 여수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수는 전국 최대 관광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수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수에 왜 이리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있던 시설에, 원래부터 있던 자연 환경에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걸 보면 왜 사람들이 갑자기 빠지느냐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여수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의 중심지가 된 거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가 여수 엑스포예요. 여수 엑스포로 인해서 여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중소도시로였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고, 두 번째로 아무래도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노래가 젊은이들의 감성을 굉장히 크게 건든 거죠. 세 번째로 KTX예요. KTX가 여수까지 놓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수가 종착역이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종착역이 주는 묘한 매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들이 모아져서 여수가 낭만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고, 또 여수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낭만포차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젊은이들이 꼭 가보고 싶은 그 낭만의 도시 비슷한 이미지를 갖게 됐죠. 이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이유일 테고, 문제는 이제 바로 이 점, 즉 젊은이들의 낭만에 대한 갈구, 이게 여수를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더 충족하고 채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여수 관광객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고갈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도 들고 또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 많이 찾는 이유가 정말 다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여수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우리 소동용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수 향이람 우리나라의 3대 기저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수 향이람 같은 경우에는 원효 대사가 신라 때 창건한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사찰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께서 머물렀던 진난관 같은 그런 큰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거리나 또는 금오도라고 해서 새롭게 뜨는 비런길, 이런 관광지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수에서 이제 볼거리들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보시는데요. 그렇다면 요새 최근에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감소한 요인은 물론 이제 뭐 신문이나 이렇게 TV에서 보도된 것들 중에 무슨 불친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이 좀 가격이 비싸다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은 그렇게 미미하다고 봐요. 그 우리 전남도에서는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수가 동부권, 순천하고 여수 광양 쪽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부 쪽으로도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서부 쪽의 관광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의 거리라든지 신안 쪽에 천사대교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관광객이 갔던 거죠. 전남에 갈 건데 저번에 여수를 갔으니까 이번에는 목포나 신안 쪽이나 진도 또 이렇게 대형 리조트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몰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관광객이 최근 줄어든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남 동부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서부권으로 옮겨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동부권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남 전체로 봐서는 뭐 균형적인 관광객의 유치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 즉 여수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내지 못하면 다음에 서부권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또 분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과도한 숙박비, 음식비, 또 불친절 하는 것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저도 이제 어느 해 여름에 한참 성수기에 여수 낭만포차를 가봤는데 뭐 사람 정말 많아요. 한때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름에 부산 광안리나 해운대에 가서 이 낭만을 한번 쌓는 게 다들 기쁨처럼 생각을 했던데 그게 여수로 옮겨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전체적으로 음식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나빠졌고 음식값은 더 올랐고 불친절은 늘어나고 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건 그것대로 또 지적을 해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의 관광객 추세가 지금 이대로 갈 거라고 보느냐, 금방 푹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아이들이 젊은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요, 전부 이제 과 친구들끼리 좀 친한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여수 한번 다녀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생각하고 했던 적들이 몇 년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왔다 간 친구들이 많아요. 두 번, 세 번 가보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한 번씩은 다 와본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감성적인 그 무엇들이 없어요. 초반기에 그 낭만을 쫓아서 왔는데 별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한 두어 번 와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더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나만 아는 곳, 조금 더 새로운 곳,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고, 지금 이번에 목포가 이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옮겨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제 컨텐츠였던 거죠. 그러니까 낭만을 찾아온 친구들이 그 낭만을 계속 더 쌓고 더 구가할 수 있는, 그 낭만을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수만 해도 주로 시설물 위주로 관광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관광 산업들을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 개발에는 조금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줄어든 숫자가 뭐 아주 적습니다. 0.5% 뭐 이랬다는 거여서 숫자로 하면 4만 뭐 이런다는 건데요.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주된 원인들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이제 고갈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특히나 이제 전남 서남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의 관광 콘텐츠들이 몇 개가 있었죠. 이슈들이 천사대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등 구도심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손혜원 의원 때문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촉발돼서 다들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건드려지니까 여수는 조금 이제 몇 번 가봐서 별 재미없고, 새로운데 목포를 찾는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처음에 여수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던 그 이유, 또 그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깊이 보지 않으면, 목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모여드는 관광객들은 이게 좀 지나면 다른 데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목포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특히나 이제 전남 서남권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천사대교 개통이라든지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나다운 것을 찾고 더 넓게는 여수다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수가 엑스포라는 거 하나 터뜨리고 케이블카 하나 터뜨리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수다운 정체성을 담아내는 문화상품들이 있어야만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주를 딱 보면은 아, 경주스럽다라는 게 되잖아요. 담양을 보면은 담양스럽다. 그래서 담양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도 여수다운 컨텐츠들이 좀 개발되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수에서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전시관 같은 거 좀 여수에는 전시관이 좀 부족해요. 근데 전시관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또 미술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또 이제 여수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지금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수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 발길을 좀 더 끌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목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목포를 보시면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근대 역사. 또 하나는 맛의 도시. 거의 목포에 오신 분들 70%가 맛을 보기 위해서 오신답니다. 이게 목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낸 거죠. 목포시는. 그래서 그것을 문화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런 예를 보더라도 여수시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수시에서도 이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도된 바에 의하면요. 지금 여수시는 이제 방문객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관광 종합 발전 용역을 통해서 섬과 바다 교량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뭐 그 화양 적금 교량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오도 비렁길 보강하고 사업코스 출렁다리를 설치하겠다. 크루즈 관광도 도입하겠다. 뭐 여러 가지 여수 시립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토목건설이에요. 전부 시설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과연 끌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여수에다가 먼 시립 박물관을 만들면 서울 근교에 있는 박물관만 하겠어요? 뭐 새로운 게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걸 보러 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수에 오는 사람들은 여수를 보고 싶어라 해요. 근데 꼭 뭔가 시설물, 토목을 전제로 하는 시설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결코 그래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한 돈에 비해서 관광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 동네를 보고 싶어라 해요. 그 동네에만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려서 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항상 관광 사업을 계획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광이 어느 정도 됐다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 감소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관광을 시설물 위주로 생각해요. 지금 여수가 그 해상 케이블 때문에 굉장히 떴어요. 근데 케이블은 통영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이번에 목포에도 생겼어요. 목포에 새로 생기고 나면 지금 여수에 있는 케이블카는 목포 거보다 더 큰 거예요. 별로 덜 재밌어요. 덜 신선하고. 새로운 거에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목포에는 해상 케이블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데 생기면 또 옮겨갈 거예요. 이렇게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일시 관광객을 끄는 건 뭐 넣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게 주된 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통로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또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하는 게 시급한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전남과 여러 지자체들의 관광의 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전남의 관광이 이제 뭐 약점이야, 뭐 교통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야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예요. 저희가 관광이 처음부터 활성화가 됐다면 지금 정도는 안정화됐겠지만 우리 전남은 관광의 후발주자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지금 만들고 있고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약점은 다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천이 뜨는 이유가 있어요. 순천만 갈대숲, 그 다음에 순천만 그 국가정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순천시의 정체성을 담아냈어요. 어떤 정원의 도시. 그 다음에 그걸 대중이 읽은 거죠. 아, 순천시에 가면은 왠지 그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유로운 삶, 힐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서 순천시는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전남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전남의 풍성한 먹거리라든지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광도 활성화되고 또 상주 인구도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해서 그것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전남의 경제 발전에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천도 순천스러운, 순천다운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관광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트렌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관광의 중심을 항상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둬야 된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정, 그 흔적을 보고 싶은 게 관광을 하는 이유일 거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하고 너무 똑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니 그 지역의 특수한 것, 특색적인 그 무엇들을 발굴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관광 정책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그 인문학적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고요. 그 전남은 이제 이번에 목포가 이렇게 뜨는 건 사실 이제 조금은 이벤트적으로 그 근대 역사 문화 공간 구도심에 대한 그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목포에 새로 생긴 해상 케이블카 이 두 개, 또 천사대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여수에는 원래, 또 순천에 원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강진, 해남과 같은 뛰어난 문화적 유산들을 갖고 있는 데들이 전남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 정책이 사실은 지금까지 부재했었어요. 다들 동부로 가느냐 서부로 가느냐 해남 진도를 갔다 오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고, 이걸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적 그 프로그램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각 기초단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남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전남도에서 전남도 전체를 한 판으로 놓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유기해서 연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관광 정책을 위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관광 트렌드는 계속 변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하려면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화되고 정체성이 있는 것들을 개발한다면 지속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지속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거기를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새로운 시설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수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지역 감수성이 드러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 가면은 낭만이 있고 문화예술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해안 풍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감수성이 드러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리적 여건과 역사, 그리고 문화예술 등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